지금 여러분께서는 수성주민광장 인터넷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내 말만 해보려고 하지만 난 할 수 없었다고. 안녕하세요. 대구알먹방 공정옥입니다. 4월 대구알먹방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최근 안타까운 소식으로 많은 분들이 아마 지금 슬픔에 잠겨 계실 텐데요. 세월호 사고로 가족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이 온통 침통함과 슬픔에 젖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많은 학생들이 희생이 되어서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이런 사고가 왜 이렇게 반복이 되는지, 그리고 대응과 수습은 왜 이렇게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는지 정말 근본적으로 짚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 이웃의 슬픔을 함께 위로하고 견디는 날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4월 대구 알먹방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저희 짝꿍이시죠? 패널 샘정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전 국민이 슬픔에 쌓여있긴 하지만 학교는 그 슬픔의 깊이가 더 크고 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더 이상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학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럼 오늘 게스트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목회자의 길을 걷고 계신 여성 전도사 오민우 씨를 모셨는데요. 오민우 씨는 저희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여기죠. 수성주민광장 스튜디오에서 사람꽃 여행이라는 프로를 진행하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여성 목회자 오민우, 여행가 오민우, 많은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녀의 이야기 속으로 잠시 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알먹방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라누드 커피에서 더치커피와 도서출판 한티지에서 책을 게스트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성주민광장에서 박선미의 솔직한 배낭을 2년 동안 진행해 온 박선미입니다. 오민우 씨하고는 제가 이제 그 여행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2년을 마무리하고 오민우 씨가 이어서 하게 된 그러한 관계죠. 오민우 씨는 아주 타고난 심성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참 잘 이해해주고 잘 읽어주는 그러한 심성을 가진 좋은 사람입니다. 네, 오늘은 게스트를 반기는 분이 음성으로 한 분 더 계셨는데요. 이제 우리가 소개가 장황하게 길었습니다만 오민우 씨 직접 목소리도 듣고 본인이 소개를 하시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민우라고 합니다. 네, 저는 대구 모 교회에서 지금 전도사로 사역 중인 예쁜 네, 예쁘십니다. 네, 예쁜 여자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싱글을 강조하셨어야 되는데요. 아, 네네, 저 싱글입니다. 네, 여기 스튜디오 들어오실 때 분명히 싱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들은 사실 이게 종교인이라 그러셔서, 네. 여성 종교인 이러니까 왠지 좀 무겁게 다가오거든요. 종교인이라는 좀 무게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굉장히 이렇게 좀 젊으시고 생기발랄하시고 이래서 저희들도 좀 편안한 마음을 좀 임하게 되는데, 저는 비종교인으로서 뭐 교회 일에 떠올리면 교회 오빠, 뭐 헌금, 크리스마스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샘정 선생님. 그렇죠. 저는 비종교인 저도 마찬가지인데 교회 열심히 다녔죠. 어린 시절에 딱 2달만 11월, 12월 크리스마스를 위하여 떡과 빵을 위하여. 네. 다른데 목적이 많은 저희들 두 사람입니다만. 그래서 오민우 씨가 이렇게 종교를 처음 접하게 된 뭐 계기나 이런 게 또 좀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떠세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 어머니가 원래 교회를 다니셨고요. 그래서 엄마 따라서 어렸을 때 뭐 성교원, 유치원 성교원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그때는 그렇게 그냥 진짜 왔다 갔다 하는, 빵 먹으러 가고 카라멜 주기로 카라멜 먹으러 가는 그랬고, 중학교 때 이제 중학교 이후로는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그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그 신앙심이 생겼던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중학교 이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초등학교 때까지는 뭐 저희들이랑 비슷하게 그냥 빵 받으러 오빠 만나러 갔는데 교회 오빠 중요하죠. 중학교 때부터면 되게 일찍 이렇게 좀 어떤 신학에 눈을 뜨신 것 같네요. 네, 한 중학교 2학년 때부터였던 것 같고
있고 예. 그때 이제 수련회 가잖아요. 교회 오빠 따라서 수련회를 이제 그죠. 갔어요. 저희 교회 잘생긴 교회 오빠들도 많아가지고 예.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네요. 예. 네, 철수 오빠라고. 네. 그러면 처음부터 대학 진학도 네. 그쪽을 이제 생각하고 진학을 하셨는지요? 아니요, 그렇진 않았어요. 저는 대학교를 일반 대학교, 그러니까 계명대학교 식품가공학을 전공을 네. 했어요. 그렇게 들어갔고 공부를 하다가 이제 대학교 때 이런저런 이제 진로 고민이 됐고 또 기도하다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내가 신학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계대 안에 신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복수 전공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네. 그래도 그 과정에서 어떤 뭐 조언을 주시거나 네네. 아니면 그 길을 조금 더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뭐 교수님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혹시 계셨었나 아니면 계속해서 본인의 이제 신앙심이 네네. 충만돼서 이렇게 선택하신 건지. 있었죠. 그러니까 고민은 상담을 해야 되니까 이걸 나 혼자 어떻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 먼저는 교회 전도사님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네. 전도사님한테 사실은 신학 대학원을 가고 싶은데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전도사님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이렇게 문제집 주시더라고요. 문제집. 시험 치는 문제집을 딱 아, 건네주시면서 네. 올해 몇 월 며칠에 있으니까 쳐보세요. 이렇게. 네. 그래서 그냥 순진하게 그러면 이때 치면 되는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쳤었고 들어와서는 이제 뭐 학교 선배들도 있었고요. 선배들한테도 많이 이렇게 의지를 했었고 이런저런 고민들이나 그래서 그리고 교수님도 나중에 이후에는 제가 이제 MDB 과정을 하고 THM이라고 또 신학 석사를 과정이 두 과정이 있는데 그걸 네. 다 모두 마친 상태인데 그럴 때는 또 전공 교수님도 계셨고 선배도 계셨고 그래서 네, 같이 혼자 뭐 제가 막 충만해서 한다거나 네,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같이 근데 저는 이야기를 종교인을 생각하면요, 전 사실 제일 신기한 게 왜 이렇게 길거리에서 노래하면서 네네네네. 이렇게 전도하는 10대들을 네네. 보면 얼마나 이 절실한 신앙이 있어서 저게 가능할까? 저 같으면 좀 부끄러울 수도 있고 쭈뼛쭈뼛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종교를 생각하면 진짜 정말 절대로 변하지 않는 믿음, 신앙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진짜 그게 있어야 놀랍게도 그게 있어야 가능한 거겠죠? 네. 의심하시는 겁니까 지금? 네, 저는 그게 없어서 네네. 솔직히 뭐 믿음이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것만으로도 믿음이 있어서 한다, 안 한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뭐, 같이 또 우르륵 하니까 네.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내가 정말 믿음이 있어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그런 친구도 있고 네. 그런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도 있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딱 정의 내려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대답이 어쩌면 약간 좀 의외이기도 네, 하고 이렇게 그거는 다시 말하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종교인에 네, 대해서 네, 그죠? 네. 근데 네. 이제 오민희 씨랑 얘기를 나누면 그 선입견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이제 깨지고 있다는 좀 느낌이 드는데 그 교회도 보면 되게 뭐 여러 파들이 많잖아요. 네, 네, 네. 뭐 듣기로는 무슨 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럼 이제 오민희 씨가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나아가는 건 어떤 뭐 파인가요? 파라고 해야 되나? 배고파요. 뭐 이런 네. 진짜 저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네. 이제 통합측 교단 안에 있는 신학대학교를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했고요. 네.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 다양하게 특히나 우리 한국에서는 또 너무 많이 다양하기 때문에 네. 외국이랑 또 달리 그래서 침례교도 있고요. 네. 성결교, 그다음에 기독교 장로회도 있고 고려신학대학도 있고 그러니까 고신측도 정말 많네요. 있고요. 네, 정말 많아요. 네. 많은데 이렇게 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렇게 네. 약간 나누죠. 그러니까 그 성향이라든지 그들이 이야기하는 신학이나 네. 신앙이라든지 성서를 번역하는 거라든지 네. 이제 그런 데서 많이들 갈렸고 그리고 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또 그렇게 교단들이 많이 갈렸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어쨌든 고려해 보았을 때 좌나 우, 좌측, 우측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통합 측은 이야기하기는 이제 네. 중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경계 선상에 있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되게 자유롭게 예. 성향들이 다양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뭐 정체성이 모호할 모호하기도 때도 하고, 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좋은 것 같아요. 건강하기만 한다면 네. 네, 괜찮은 것 그러면 네. 제가 한마디 네, 뭐 네. 궁금한 게요. 네. 그 파도 스스로가 선택을 하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다양하게 접해보고 알아야 음. 그 중에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선별할 네, 수 네. 있는 그런 게 있는데 대부분 이제 뭐 어릴 때라든가 네. 이런 데 담임 못 교회. 계신 담임 네. 교회 그렇게 쭉 네. 제가 보는 옆에 있는 네. 교회인들은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자기가 그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런 파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선택하는지. 보통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내가 다닌 교회가 만약 고신측 교회다. 그러면 거기서 자랐고 거기에서 그 교리를 몸에 체득이 된 상태에서 다른 교단에 갔을 때 네. 이질감을 이상하거든요. 느끼네. 네. 그렇죠. 이상하고 많이 다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몸에 배인 대로 그렇게들 많이들 가거든요. 그런데 또 그런 것도 있죠. 이제 선택을 할 때 이제 뭐 전사님이나 목사님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자기 신학대학교 오라고 하지 네. 이 신학대학교 좋더라 거기 가라 이렇게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종교조차도 현실이네요.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이. 이건 또 등록금의 문제. 등록금 문제도 있고. 학생 수의 문제가. 학생 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아닌 목회자들도 있겠죠. 저한테 만약에 물으면 저는 이제 뭐 통합측으로 와라.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하겠죠. 하시겠죠. 하겠죠. 예. 그러나 이런 것도 있다라고 네. 이게 하느님은 한 분인데 그죠? 네, 성경책도 하나죠. 하나잖아요. 네, 근데 네. 그것을 이제 해석하고 어떻게 네. 바라보는 관점의 좀 차이인 것 같은데 네. 그 이제 뭐 이건 하나의 아주 사소한 예일 수는 있겠지만 그 성경이나 혹은 하나님 말씀 이런 데서는 이렇게 네. 동성애 이거는 정말 네. 하나의 비유인데요. 네. 동성애는 있을 수 없는 일 뭐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도 파마다 시각이 다 다른가요? 그리고 이제 오민우 씨는 어떻게 보는지. 이게 되게 어렵고 민감한 질문이에요. 네, 좀 민감하죠. 민감한 질문이고 제가 교계에서 네. 쫓겨날 수 있는 음성 변조를 해서 들려드릴까요? 괜찮습니다. 네, 다르죠. 시각이 많이 다르고요. 일단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그렇죠. 성경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된 시각이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유대교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지고 뭐 네. 하여튼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지금 이렇게 네, 설명드리기에는 뭐, 네, 어렵고, 그렇죠. 네. 어렵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할게요. 네. 다른 파에서 어떻게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건 저도 공부를 심각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뭐 그들도 일단 하나님이 만든 사람은 뭐든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이렇게 분류하는 것조차도 사실 죄송하고, 네. 저는 마음이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동성애를 가진 분들도 저는 예수를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네. 그래서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면 좋고, 그러니까 종교인의 입장으로서 네.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이게 조금 감정적으로 대체할 게 아니라 저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네. 저도 많이 접해보지 못해서 그렇죠. 예. 이상하다 생각하고, 예. 뭐 저 사람 병 걸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고 또 사단 마귀가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예, 그러나 우리가 접해보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이상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다 예. 친구잖아요. 예. 그래서 네, 다 친구가 될 수 있고, 네, 종교인의 입장으로서는 전도사로서는 그 사람들도 예수를 알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죠. 그 자체로서 있던 존재를 인정하시는 거죠. 예. 네, 이게 인정한다 안 한다는 민감. 제가 계속 민감한 질문을 하는군요. 네, 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근데 저희가 뭐 DNA적으로 그렇게 생물학적으로 보는 생물학적으로 거와 또 보는 다를 수 거와 있으니까. 또 예. 이후에 후천적으로 보는 그 두 가지를 놓고도 계속 신학적인 논쟁이 사실 있어요. 네. 예,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도 네. 사실 되게 이런 이제 종교적인 관점으로 보는 해석에 있어서 되게 심도 있게 접근할 수 있겠다 이러면서 갑자기 이제 상황이 좀 무거워지긴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종교를 이제 통합 측에서 활동을 하시면 네. 다른 측에서의 어떤 그 보는 관점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대립이나 이런 게 실제로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있어요. 네.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뭐 있는지 또 어떻게 풀어 나가는지 이런 거 조금 궁금합니다. 보통 이제 연대하자, 연합하자, 그리고 한 가지 주제를 두고 우리가 함께 뭐
좀 같이 논의해보자 이런 일 이렇게 많이들 하지만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땐 그 파 이런 거 다 떠나서 옆 동네 옆 교회랑 우리 교회랑 같은 교단인데도 그렇게 마음이 안 맞는데 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사실 마음이 안 맞거든요. 그게 안 맞는데 그게 그렇게 하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반대 이제 교리나 신학적인 그 의견이 차이가 있는 교단과 교단 사이에 또 정치권 문제, 네. 정치적인 문제, 알력의 문제, 네. 또 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풀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나. 네. 네, 그게 좀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 갈 길은 멀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여성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고 계신 오민주 씨와 함께 종교와 관련한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진로와 관련한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팟캐스트 대구에서 잘 먹고 사는 사람들의 방송 대구 알먹방을 듣고 계십니다. 대구 알먹방은 수성주민광장 홈페이지 또는 아이튠스를 통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초대를 받지 못한 음악평론가 권호성입니다. 사실 여성 목회자라는 직업은 솔직히 저에게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이 생소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느 정도 지금 계신지 그리고 여성이기 때문에 가지는 직업적인 이점, 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장점. 궁금해요. 지금 이제 저희 교단, 이제 이게 교단별로 달라요. 교단에, 어느 교단은 사실 여성, 목사 안수를 받고 안 받고는 이제 목사가 되고 안 되고를 이야기하는 건데, 여성 안수를 주는 교단이 있고, 그러니까 목사를 인정하는 교단이 있고, 그렇지 않은 교단이 있어요. 네, 네. 얘기죠. 그러니까 여성은 안수 받으면 안 된다, 목사가 되면은 안 된다라는 교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교단을 초월해서 뭐 몇 프로 있습니다. 이거는 뭐 수치로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저희 교단 안에서는 그리고 대구 안에서는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목사 저처럼 이제 여자 네. 전도사까지 합해서 네. 그러니까 합해서는 한 3분의 1 가량 안 되게 있다고 저는 들었고요. 그리고 여성으로서 장점이라고 하면은 뭐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여성이 가지는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회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성이 가지는 장점인 부드러움이나 포용력이나 뭐 어머니와 섬세하고, 같은 섬세하고 그런 것들이 종교와 만났을 때 굉장히 저는 시너지 효과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종교 그 내에서 그러나 모든 이렇게 종교인들 근데 성도들이 남성 중심의 그러니까 그렇죠. 가부장적인 그런 틀에서 훈련이 되어졌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또 그런 걸 원해요. 그런 걸 원해서 오히려 여성 목회자를 같은 여성인데도 약간 등한시하거나 그런 상황들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뭐 직업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이게 저도 이제 이건 직업을 설명하는 이게 코너긴 하지만 저희는 이게 직업이기도 한데 또 저희 안에서는 이게 삶이고 또 사역이고 네. 소명이고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게 직업으로 정말 전도사 하는 거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는 제가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네. 앞에서 어렵네요. 조금 언급하신 것처럼 이제 네. 여성으로서의 뭐 장점 네, 네. 그리고 특이함, 차이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차별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엄청 많죠. 저희들은 대부분이 이제 뭐 교회 가면 남자 목사님을 많이 네, 만나는데 여성으로서 어떤 차별 이런 네.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저는 아직까지 차별을 당했다 뭐 이런 건 아닌데 그런 게 있죠. 이제 같은 자리를 두고 이제 생존의 문제니까 남성 목회자한테 더 많은 이제 배려가 간다라거나 기회도 받을 기회가 것이고. 더 많이 간다라거나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여성으로서 이제 뭐 커피를 탄다거나 아직까지 여전히 역할의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역할을 주지 않는다거나 여성 목회자한테 그리고 어느 교회는 또 여성 목회자 설교하는 것도 안 되는 교회도 여전히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또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그런 다양한 그런 차별들이 이제 여성으로서 가지는 차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학교에 있으면은 저도 목사가 되고 싶어요라는 아이가 이제 네네. 있을 때 제가 솔직히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럼 신학대학을 가야 되지 않나? 사실 이거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들이 사실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목사를 준비하는 어떤 과정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또 본인이 겪으셨던 어려움이라든가 네. 그리고 꼭 요거만큼은 정말 요거는 필요한 조건이다. 어떤 뭐 자격증이라든가 우리가 보통 뭐 하면 영어 자격증 이런 게 네. 영어 점수가 필요한 것처럼 네, 네. 혹시 그런 게 있는지. 네. 그러니까 목사가 되고 싶은 일단은 신학대학원 학부는 사실 안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네. 학부를 다른 곳에 이제 네, 나와도 다른 거 저처럼 이제 다른 전공을 해도 MDV라는 네. 이제 Master of Divinity라는 그 목회학 석사 과정이 있어요. 이제 그 과정으로 들어가야지 3년을 하고 한 다음에 이제 목사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네. 그래서 거기도 시험이 고시가 네네네. 그래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자격이 네, 주어져요. 자격이 네.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MDV 과정을 어느 교단 뭐 MDV 과정이 있어요. 네. 또 근데 교단별로 달라서 저희는 3년인데 예. 또 어느 교단은 뭐 2년인데도 있고 뭐 몇 년인데도 뭐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은 다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그 교단에서 원하는 신학대학원을 신학대학원은 예, 입학을 필수. 해야 돼요. 예. 그래야지 이제 목사 고시를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이제 목사 고시를 그렇게 하고 2년 동안 또 인턴십처럼 네. 교회에서 전임 전도사를 해야 돼요. 네. 그런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시험은 누구나 칠 수 있는데 네. 시험은 나오면 지금도 칠 수 있지만 안수는 신대원 신학대학원 졸업 후 2년 정도의 실전을 해야 된다는 거는. 네. 교회에 가서 네.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안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잠깐 저는 사실은 전도사라고 해도 그게 어떤 일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거든요. 네. 교회 가면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 네네. 그거 그 다음에 또 저는 초등학교 네네. 때만 다녔으니까 그리고 뭐 선생님처럼 모여가 춤추고 노래 배우고 했던 그거밖에 없는데 지금도 여전히. 네. 네. 그래요.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 그 2년이라는 시간 네. 동안 교회에서 네네. 어떤 역할을 어떤 일을 하는지 네, 목사- 전 전혀 감이 없는데 목사님들이랑 같은 일을 해요.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럼 설교도 이렇게 네. 하시고 근데 이제 어떤 교회는 전도사님한테 설교를 주는 교회가 있고 그렇지 교회마다 않은 다른가 교회들, 교회마다 보죠. 그것도 다르고. 약간 달라요. 그래서 그 교회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지금 너무 한국 교회가 개교회 중심적인 이게 또 문제점인데 네. 개교회 중심적으로 너무 이렇게 나가서 왜 카톨릭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 이제 중앙에서 다 이렇게 보내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개인이 이렇게 원서도 내고 청빙도 해야 되고 이력서를 내고 교회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 가는 사람들은 또 일이 어떻고 작은 교회는 어떻고 이런 교회는 교회마다 그 달라요. 전도사가 네. 전도사로서 2년을 일하고 위해서도 내가 교회마다 다니면서 네, 원서를 원서를 내고 내야 돼요. 네.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네, 어떤 네, 이력서, 그런 네, 이력서를 자기소개서도 내고 네, 됩니다. 자소서가 여상에만 그리고 수능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 네, 이 통합적으로 이렇게 어디 시스템이 있어서 네, 하는 그렇지 게 않아요. 아니고 다 네. 개인적으로 네, 네, 네. 알아봐야 되는. 그래서 조금 그거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죠. 네. 그리고 요거만큼은 꼭 이제 그 어민우 씨께서 후배들에게 그 길을 가고 싶어하는 후배들에게 요거는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자 고시를 치는 것 이외에 네.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전 충실하게 신학대학교에서 하는 것들, 교육 과정을- 교육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등한시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빨리 마치고 빨리 예. 고시를 이제 쳐야 고시를 된다는. 쳐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게 그러나 학문적인 게 분명히 그 안에서는 가르치고 우리가 네. 배워야 할 것들이 신학적인 베이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놀지만 말고 놀지 말고. 들어가서 찬양만 하지 말고 일단 이제 좀 공부를 좀 탄탄하게 저는 좀 했으면 좀 철학이든 뭐든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영어도 영어도. 분명히 영어도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영어는 진짜 교회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 그 자체를 제대로 또 이해를 하려면 언어적인 부분 그런 거 네, 너무 네, 히브리어 필요하겠죠. 헬라어 네. 영어보다는 사실 성경은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고 네, 영어. 굉장히 많은 그 쉽지 능력을 저도 이제 뭐 신앙심 그야말로 네. 신앙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네요. 네,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사꾼이라 얘기하죠. 진짜 제대로 안 그러면 배우면 잘못하면 계속 이제 자기 그것만 주장하는 사람밖에 안 될 것 네, 같고 네, 네, 아까 네. 잠깐 말씀하실 때 찬양만 하지 말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찬양은 뭐고 공부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영어하고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아니 이제 신학적인 이제 예.
철학, 인문학이죠. 인문학적인. 전반적인 인문학적인 소- 베이스가 있지 않으면 사실 네. 저도 자연계를 나왔거든요. 네. 자연계를 나오고 이공계를 나온 사람이 신학을 하려고 들어갔더니 이거는 인문학적인 베이스가 없이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용어와 내용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어. 지금도 여전히 힘들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잘 이해하고 좀 탄탄하게 쌓아두면 네. 그게 이제 설교로 나오게 되는 거고, 그게 기도로 나오게 되는 거고, 그게 또 삶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찬양, 진짜 찬양. 제가 찬양 중요합니다. 찬양 제일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네. 찬양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한데, 네. 막 노상 기도만 하지 말고, 공부를 네. 좀 탄탄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게 목사로서의 어떤 아까 이야기했듯이 목사가 딱 직업이라는 어떤 그것도 있지만 어떤 소명이요. 신앙인이고 소명이고 하긴 하지만 저희들이 직업적인 네, 부분하고 네, 네. 관련해서 하니까 어떤 직업적인 가치 그리고 이 사회에서 네. 목사라는 어떤 역할이 어떤 거였으면 좋 네. 어떤 역할의 목사 뭐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네,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목사님들 욕되게 하는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목사님들 욕하는 것 아니, 같아가지고 비판적 사고는 또 필요하니까요. 네, 제가 제 이름이 나가가지고 아. 아니요 상관없고요. 네, 뭐 사회적인 책임,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인은 이제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저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참 어려워요. 어렵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좀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 목사, 이렇게 종교인으로서 하는 거는 결국은 힐링의 역할들, 그러니까 사회 힐링, 치유, 예, 치유에 치유하고 뭐 누구든 이렇게 지금 혼란의 상태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했을 때 목사한테 바라는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목사나 뭐 종교인한테 바라는 건 참 크지 않다고 봐요. 막 그들이 와서 구조를 하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언급이라도 한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평화가 사회적 문제에 있기를 있어서 사회적 같이.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한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가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이제 목사의 역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네. 그러면 사회적인 어떤 그 흐름이나 문제에 굉장히 민감해야 되는 그런 네, 부분도 그렇죠. 있다죠. 네. 그리고 매주일마다 그리고 수요일도 있고 막 이 네네네. 교회에 예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때마다 가장 절실한 문제, 그러니까 내 피부에 와 닿는 문제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네네. 또 그들에게 치유의 어떤 목적을 주려면 네네. 진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직업인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하신 게 좀 이해가 되는 게 이제 세상과 무관하지 않게 계속 연결망을 가지면서 이제 네, 이런 네, 네, 종교인의 삶을 걸어가야 되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네. 저희들 질문 말고 또 같은 길을 걸으셨으면서 지금은 또 다른 위치에 서 계신 네. 그 박선미 씨의 질문을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 더 심각한 정책기, 또 하강기, 또 남성 목회자들도 설 자리가 이제 없어지는 생존의 문제도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고, 또 여성들도 여성 안수가 이제 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성 목회자들이 어떤 전문성, 현장성, 그런 현장에서의 그런 설 자리가 없는 현실인데, 본인이 지금은 이제 어쨌든 파트타임으로 교회 현장에서 일을 하지만 40, 50, 65세 정년까지 여성 목회자로서의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가 허락될지, 어떤 그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들으셨죠? 네, 네, 굉장히 네. 질문이 많기도 하고 네. 또 어떻게 보면 당면한 과제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혹시 네, 들으신 질문 생각해. 내용에 따라 좀 말씀을 해주세요. 뭐 여기 지금 방금 박선미 쌤이 얘기한 파트타임 얘기하셨거든요. 네. 요거는 전도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네, 파트타임. 아, 표현을 저렇게 하시나 보죠? 네, 파트타임이고 풀타임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이제 목사들은 풀타임, 저희는 파트타임. 파트타임. 네, 저희는 파트타임. 정말 새로운 걸 많이 알게 네, 되네요. 저 파트타임이라서 토요일, 일요일만 갑니다. 주중에는 안 가고. 네, 뭐 저는 이제 비단 이제 이거는 한국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여성 물으신 질문에 지금 40대, 50대, 60대의 네. 생존의 문제인데 네. 그 지금 남성 목회자들도 설 자리가 없는데 지금 여성 목회자로서의 그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한 네. 걸 알고 있냐. 물론 잘 알고 있죠, 저희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막 살아내려고 다들 바둥바둥거려요. 네. 바둥바둥 되면서 이게 경쟁의 구조로 가버리는 지금. 그리고 그 경쟁의 구조와 힘의 구조, 그다음에 정치적인 이렇게 문제로 자꾸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건 사실 이게 현실이고 네. 사실인 건 맞습니다. 종교계에서. 그 이제 그런 심각한 알지만 그렇잖아요. 선생님도 제가 우리 은퇴까지 40, 50 어떻게 네. 살지 모르지 네. 않습니까? 가봐야 50대 알죠, 가봐야 뭐. 아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사실 네. 이거는 여장 목사라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내가 지금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하나. 그 다음 뭐 먹고 살지. 이런 뭐 먹고 살지. 이 생존의 문제는 다 똑같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예.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제가 이때까지 몸담았던 게 여기니까 네. 떠날 수 없는 거지. 네. 떠날 수 없다기보다는 뭐 딴 게 할 게 없는 거죠. 네. 죄송하지. 정말 솔직하시네요. 딴 게 할 게 없는 거죠. 네. 그냥 어떻게 해서든 여기서 버텨내고 살아내야 되는. 고만 해락할 때까지 네. 이 고만 해락할 때까지 있는 건데 그 안에 이제 많은 이제 스트러글이죠. 네. 내가 헤쳐나가야 돼. 여성 목회자로서. 네. 그런 거 있어요. 근데 네. 그러면 저희들은 보수 뭐 복지 이러면 기본적으로 4대 보험 이런 네, 이야기 네,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전도사라는 어떤 파트타임의 일을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보장이 되는 건지. 아니요, 안 됩니다. 그럼 전혀 전혀 그런 없습니다.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실제로 뭐 교회마다 물론 또 다르겠지만 네. 목사의 보수와 전도사의 보수는 어떤지 네, 많이 너무 다릅니다. 민감하겠지만 궁금해요. 네, 저희 파트타임, 파트타임과 풀타임에. 풀타임은 다르고 저희 같은 경우는 교회별로 또 조금씩 다른데 또 지역별로도 달라요. 네. 서울이랑 대구랑 뭐 아. 부산이랑 이렇게 지역별로도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 물가가 다르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건지 이제 교육의 분위기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금 70만 원 한 달에 한 달에 네, 한 달에 몇 번 파트타임은 몇 번 시간을 주일날, 움직이시는데? 일요일날만 일요일날. 가서 이제 70만 원인데 근데 네 보통 번. 일요일만 가진 않거든요. 네. 사실은 그걸 다른 일이 준비하기 있겠죠. 위해서는 이제 뭐 주중에 한 번씩 간다거나 토요일날 또 출근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또 간다거나 네. 네, 그렇고 기본이 70만 원에서 뭐 65만 원, 예. 그다음에 많으면 90만 원까지. 어. 근데 이제 어느 교회는 학교 다니는 전도사님들한테는 네. 장학금을 또 아, 지원을 지원해 한다거나 장학금 전액을 해주는 교회도 있고 네. 일부를 해주는 교회도 있고요. 네. 근데 이거 이제 교회 그 전도사로 말씀하실 때 한 70만 원 정도 된다 이러면 그 파트타임이잖아요. 네네네. 보통 파트타임은 다른 데도 이렇게 파트를 해서 나의 이제 생활이 돼야 되는데 네네. 다른 교회 몇 군데를 이렇게 안 다니면 되죠.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예배를 그건 일요일만 불가능합니다. 보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그건 그러니까 불가능. 몇 군데 교회를 동시에 갈 수는 사실은 없는 거고. 근데 아까 보수도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이 굉장히 예민하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네네. 것들 해서 준비를 하고. 근데 사실은 전도사님도 그걸 네. 하려면 그 못지않는 시간과 관심과 노력 그렇죠. 네. 정말 너무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이게 생각이 또 사람을 상대하는 거라서 그쵸. 네, 힘들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사회적인 음. 시각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네. 또 교인들을 교육을 한다거나 해도 교인들의 의식이나 아직 여전히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굉장히 관심을 다양하게 네. 다른 어떤 시점도 있고 네, 관점도 네, 있고. 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그게 고민이죠. 거기서 어떻게 내가 그것들을 교회에서 내에서 할까? 네. 그래서 교회는 희망이 없나 이런 생각. 저는 그러면 전도사님들은 보통 한 뭐 자꾸 돈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매우 궁금하지 않습니까? 보통 한 달에 7, 80만 원 이런데 네. 목사님들은 물론 막 되게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많이 번다는 얘기는 듣긴 했는데 목사님들은 차이가 좀 많이 날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 보세요? 그러니까 목사의 이제 종류에 대해서 제가 목사의 종류?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 이 듣고 계시는 목사님 좀 양해해 주시고. 목사님들의 종류라기보다는 구분을 좀 네. 하자면 한 교회의 담임 목사는 한 명이에요. 담임 목사 담임 한 명에. 목사는 한 명이고 그 밑에 부목사님들은 여러 명이거든요. 네. 예, 부목사님들은 큰 교회는 아무리 큰 교회라도 담임 목사가 2명인 교회는 없어요. 아,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또 담임 목사가 없는 경우도 없고. 예.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의 보수는 저도 정확하지는 않고요. 정확하게 이거는 교회별로 마다 다르니까. 다르기 때문에 뭐 그때 일단 개척교회 사는 같은 경우는- 공간이 해결이 되잖아요. 사는 관사라고 해서 그렇죠. 집을 나오죠. 이렇게, 집이 나오죠. 네, 집이 주시더라고요. 나오는데 내 집은 아니죠. 그렇죠. 나가면 나가야 되는. 그러면 금액이 천차만별? 천차만별인데 뭐 500, 600 받는 100에서 사람도 억? 있고. 네.
억까지는 안 아니고 가겠죠. 제가 얼마 전에 무슨 교회 신문에 난 거 보니까 몇 천만 원, 7천만 원인가, 6천, 7천 받는 목사도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또 한편 개척교회 이야기를 참 많이 듣거든요. 네, 왜냐면 네. 학생들 중에 아버지 직업이 뭐냐라고 네. 했을 때 그냥 목사가 아니라 앞에 개척교회 목사다라고. 근데 사실은 그 아이들이 굉장히 이렇게 형편이 제가 만난 아이들만 그랬는지 모르지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굉장히 좀 힘드시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네. 그 개척교회라는 게 어떤 건지 잠시만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아까 얘기한 그 교회가 큰 이미 지금 뭐 큰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네, 큰 교회 말고 처음 이제 목사가 되고 어느 교회에 청빙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이제 일종의 창업 같은 거네요. 네, 개인 창업. 네, 같은 벤처 거. 창업을 한다고 이렇게 작게 시작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개척교회는 근데 이제 개척교회를 할 수 있는 그게 마지노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교인이 몇 명 있어야 되고 몇 명 이상이어야 되고 그 몇 그리고 명 교회도 이상 어떻게 사업자 등록하는 것처럼 뭔가 이게 허락을 받아야 할 수 네, 있는 네, 네. 거예요? 노회에 이제 허락이 근데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고 요즘에는 그냥 또 자유롭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다양해요. 제가 질문이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요. 그 궁금한 게 네. 교회에 이제 그 신자들이 헌금이라고 하죠. 헌금을 내잖아요. 네. 그걸로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이 어쨌든 이제 네, 이렇게 네. 활동으로 나가는데 네. 100%다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외부에서 다른 지원금이 있는 건가요? 100%다 그러면 몇 천만 원 받는 교회 같은 경우는 헌금을 그만큼 낸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데는 이제 그만큼 그러니까 수만 명의 성도들이 다니는 교회 같은 경우에 대단한 능력이라고 해야 되는지 하여튼 네. 그런데 진로와 관련해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나눴는데 짧은 시간에 많은 궁금증을 해소하기는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오민우 씨가 생각하시기에 네. 뭐 우리가 목사를 또 다르게 뭐 직업적인 표현으로도 봤잖아요. 네네. 성공한 직업인 그리고 목사로서의 뭐 성공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제 돈을 다 떠나서 네. 뭐 몇백을 받든 뭐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든 큰 교회를 하든 뭐 상관없이 본인이 자기가 받은 소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에 따라서 욕심 없이 네. 그냥 만족하고 산다면 저는 그게 이제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뭐 시골에 가서 뭐 그렇게 같이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정말 개척교회 하시면서 네. 교회 성장에 관심 없이 그냥 그렇게 하셔도 성공하고 네. 자기의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네, 결국은 그 신앙심과 그 네. 소명감이 네, 네. 바탕이 돼야지 네, 그렇죠. 그거는 설명할 수 예, 있는 뭘 가능할 수 있을 것 부분이라서. 같다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진로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알먹방 뉴스라는 코너가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릴 겁니다.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대구 알먹방 뉴스 박준상입니다. 대구에서 잘 먹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겠다며 지난해 11월 첫 방송을 내보낸 대구 알먹방이 벌써 6회째를 맞이합니다. 그동안 대구 알먹방을 거쳐간 분들은 현재 어떻게 살고 계실까요? 아직도 같은 일을 하고 계신지, 방송 이후 유명세가 더해졌는지, 아니면 직종을 바꿔서 새로운 삶에 도전하고 계신지 그들의 이야기를 엮었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질 거야. 지난 11월 첫 게스트는 인디 053의 이창원 대표였습니다. 대구 알먹방 아이템을 실질적으로 제안한 인물이기도 하죠. 이창원 대표는 최근까지 대구 MBC 특급 작전 게스트로 그 유창한 입담을 날렸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봄 개편부터는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디 053은 무럭무럭 번창하고 있는데요. 지난 17일 인디 053 동문동 사무실 오픈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각종 선물과 이벤트 릴레이가 이어지고 그 내역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되는데요. 대구 알먹방 멤버의 명단은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Why? 점심을 함께 먹어야지. 12월 연말에는 대구 MBC FM 모닝쇼 써니 DJ 김묘선 씨가 출연했었죠. 아이튠즈에서 서비스되는 대구 알먹방에서 가장 높은 무려 540여 건의 클릭수를 자랑하며
청취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최근 대구 MBC FM 모닝쇼 경쟁 프로그램 SBS 이수경의 파워 FM DJ가 바뀌었다네요. 파워 FM 청취자가 김묘선 씨 방송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소문에 무척 기뻐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지역 방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김묘선 씨 잘 달리시고요. 얼마 전 봄 개편에서 이 바닥에 숨어있는 진주 한 분을 섭외하셨다는데 첫 방송 이후 반응도 뜨겁다면서요. 잘 키워주셔야 돼요. 난 다시 꿈을 꾸게 되었어 그대를 만나고 2014년 새해 첫 손님은 한티제 출판사 오은지 대표였습니다. 안면 근육을 섬세하게 떨며 1시간 내도록 스튜디오 전체를 긴장 상태로 몰았던 오은지 대표. 최근에 한 잡지사에서 오 대표를 인터뷰하자고 했지만 우아하게 거절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유 인증 넘쳐나는 일로 숨도 쉬기 힘든 지경인데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많다며 그분들을 소개하겠다고 하네요. 대구에서 뜨고 있는 핫한 출판사 오은지 대표가 궁금하신 분은 대구 알먹방을 찾아주세요. 2월 출연자였던 대안학교 조경원 선생님, 3월 게스트 향촌동 수제화 골목 우종필 대표 소식은 다음 달에 알려드리고요. 대구 알먹방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협찬사도 있습니다. 대구 알먹방은 안타깝게도 게스트에게 출연료를 드릴 수 없습니다. 보다 못한 지인들이 대구 알먹방 제작진에게 커피와 책을 제공해 주시네요. 한 방울 한 방울 내린 그라노데 더치커피와 나무가 아깝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여 만든 한티제 출판사의 책. 그라노데 커피는 경대 근처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조만간 가보고 소식을 전해드리죠. 지금까지 대구 알먹방 뉴스 박준상이었습니다. 네, 어민우 씨와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성 종교인이라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했다.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전 즐겁거든요. 저는 점점 무거워져요. 네. 이제 좀 더 재밌는 얘기를 좀 해볼 건데 네, 이 네. 어민우 씨가 또 다른 매력을 또 가지고 계시는데요. 아하. 앞서 제가 이제 게스트 소개할 때도 그 저희 수성 주민광장에서 진행하는 사랑꽃 여행이라는 여행 프로를 진행한다고 소개를 드렸는데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는 여행가? 여행가이시기도 한데 여행 라디오 프로그램 조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뭐 여행가는 아니고요. 네. 그러면 진짜 수많은 여행가들한테 민폐끼치는 거라서 그렇고 그냥 여행을 많이 다른 나라를 많이 갔었어요. 한 13개국 지금 네. 갔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네. 이제 풀어내는 이제 사람꽃 여행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뭐 여행 패키지 상품 얘기하고 뭐 어느 관광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관광지나 제가 갔던 곳에 조금 이제 극과 극 빈곤층의 모습들, 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삶, 예.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눈을 넓히자, 시야를 넓혀보자 그런 마음에서 이제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그거를 이제 오늘 우리 게스트를 모시고 좀 네, 들었거든요. 네. 아, 네. 근데 저도 뭐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진 않았지만 여행 같으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그 몇 년 전에 다녀오신 것을 네. 뭐 형상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회 역사, 사회 네, 이런 네, 얘기도 네. 하시던데 준비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준비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행 가기 전에 네. 저희가 이제 뭐 보통 이제 선교 여행도 가거든요. 네. 선교 여행도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가기 전에 무조건 이제 그 역사, 그 나라의 역사, 네. 그 나라의 아픔의 역사, 특히 그다음에 식민지를 살았다면 왜 식민지를 살았으며 그를 통해서 그 나라 사람들 원래 네이티브들이 네. 받았던 핍박이나 고통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으며 이제 그런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사실 준비를 공부를 하고 가요. 네. 하고 가고 거기 가서는 막상 이제 보는 거죠. 그 현장을 네. 현장을 보고 이제 요 라디오를 준비하려고 사실 잊었던 걸 다시 저도 사진을 꺼내서 보고 네. 자료를 꺼내서 다시 보고 준비도 하고 네이버도 찾아보고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13개국을 다녀오셨다고 그랬는데요. 일단 뭐 그 나라들 조금 네, 소개해 네.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또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또 오민호 씨의 여행 그 방송에 관심이 갖는 분도 계실지 모르니까 이렇게 한두 개 뭐 특별한 에피소드 같은 것도 한번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간단하게. 한두 개요. 제가 인도 갔다 온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요? 그러면 네네. 인도를 갔는데 전 남인도 지역
다녀왔었고요. 네. 남인도 지역에서 이제 벵갈로랑 첸나이 그 주변을 갔었습니다. 원래 가게 된 거는 사실 그러니까 거기가 아시아 교회가 태초에 생겨난 데가 남인도 지역이거든요. 네. 모태 교회가 있는 곳이 남인도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탐방 차원에서 가고 또 그 인도 사회의 그 달리들과 불가촉 천민들의 네. 삶, 얼마만큼 가난한 퍼블티에 대한 것에 이제 탐방을 간 네. 거죠. 저희 갔는데 에피소드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갔는데 그 문 앞에, 집집마다 문 앞에 뭐가 이렇게 바닥에 분필로 그려져 있어요, 집집마다. 네. 집집마다 막 그려져 있는데 저게 뭐냐, 꽃 모양 같기도 하고, 근데 다 다양해요, 그게. 네. 너무 다 다양해가지고 저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Welcome to God이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종교성이 예.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있어요. 인도 사람들은 모든 종교성이 다 있어서 그런 식으로 아침에 아낙네가 예.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예. 그 받은 영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대요. 그래서 그 그림이 매일매일 그럼 다르고 매일 매일 분필로 바닥에 보면 제가 사진 있으면 보여드리는데 그리고 그만큼 종교성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제가 누구한테 뭐 슈퍼마켓 어디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거기 네. 인도 분한테. 근데 이 인도 남자가 막 뭐 제가 좋았는지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제가 아시아 좀 하얘니까 본인들보다 예, 좋았는지 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막 가던 길 멈추고 막 가던 길 자기 멈추고. 따라와라 하면서 막 가는데 나중에 알고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워서 보통 이렇게 길 가르쳐 주면 고맙잖아요. 네. 고마워가지고 음료수를 하나 딱 줬어요. 네. 절대 안 받는 거예요. 자기 받을 수 없다고 이거.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종교성 중에 하나인 게 우린 보통 내가 너를 도와주면 네가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니를 도와줘서 내가 너무 고맙다. 왜냐 내가 니를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나는 너한테 너무 고마워. 이런 네. 이런 종교적인 마음들을 다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네요. 안돼 아까 아낙네가 기도를 하고 거기에 네.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꽃을 그린다라고 할 때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이 왜 일기를 밤에 쓰나 마무리를 하지 말고 아침에 일기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에 대한 일기를 쓰는 그 얘기 아니라 그게 참 중요하다라는 글을 잠깐 들었었는데 그 꽃을 그리면서 그냥 제 생각 느낌이에요. 아 내가 하루를 이렇게 살고 싶다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이나 열망 그런 게 담겨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드네요. 가족을 위한 기도도 네. 하고. 인도 얘기하시니까 정말 그 나라가 굉장히 철학적 바탕이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뭐 확 느껴지네요. 네, 또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않아요. 저 빈곤 철학적 정말 건강했으면 그렇게 달리들이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 이제 빈민가에 갔더니만은 네. 그 빈민가 사람들이 이제 자식들을 놓잖아요. 네. 그럼 딸 아들을 놓는데 우리는 보통 남아 선호 사상에 있어서 남자 아이를 태어나면 더 좋아하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은 여자 아이가 태어나면 굉장히 좋아한대요. 네. 왜냐 팔 수 있거든. 그렇죠. 팔아야 되니까. 그 성매매 하는데 돈이 되니까. 네, 돈이 그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진짜 아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행을 각 나라 다니시면서 이제 사전에 공부를 하시고 가시잖아요. 네, 그리고 네. 이제 또 본인이 또 신앙인이시기도 네, 하시니까 뭐 막 관광을 다 위주로 막 사진 찍으러 다니는 이런 여행가들하고는 또 다르게 다른 관점을 분명히 접근을 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네. 본인이 여행과 본인의 어떤 신앙과 네.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을지 어떻게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지 좀 궁금하네요. 요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그런 시각들이 조금 넓어지면서 사회 경험을 많이 하면 시야가 넓어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다양성에 대해서 조금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종교적인 것도 그렇고 사람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더 관심이 가게 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러면서 또 이 세계에 잘 사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아까 얘기한 그런 빈민가들 그런 빈민가의 부자들이 불 그냥 확 질러버리거든요. 빈민가를 못 없애니까. 나가라 그래도 갈 데가 없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 옆에 건물은 지어야 되는데 빈민가는 여전히 있지. 그러면은 인도 부자들이 그냥 불을 확 질러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생명들이 다 어떻게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행을 하면서 그런 것들
많이 이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개인이 움직이시는 것보다 단체로 이렇게 많이 가시면 이렇게 뭐 그러한 여행도 있지만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하시기도 하죠. 가서 어떤 활동들을 하세요? 뭐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갔을 때는 필리핀 그 다리 밑에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다리 밑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그래서 배피플이라고 해요. 그 박쥐처럼 그렇게 밑에 달려서 산다고 bad people이에요. bad people인데 이제 그 사람들 위해 아이들을 위해서 뭐 머리를 감겨준다거나 아이들 이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활동들 집을 짓는데 뭐 페인트 칠을 좀 해준다거나 그런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그러면 성지 순례나 이런 쪽도 많았겠다, 그죠? 네, 성지 순례는 이제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그쪽으로 성지 순례죠. 그건 한마디 말 그대로 순례는 간 적이 있고요. 네. 네, 여행 얘기하면서 제가 사랑꽃 여행이라는 제목이 왜 사랑꽃 여행이지 이래 했는데 지금 얘기 나눠보니까 왜 제목을 사랑꽃 여행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오민유 씨가 여행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요? 전 이제 청소년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제 청소년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남반구와 이렇게 지구를 적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남반구와 북반구로 나누는데 주로 저희가 갔던 데는 남반구 지역이거든요. 근데 보통 북반구는 다 잘 사는 나라고 남반구는 사실 못 사는 나라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좀 그렇게 세계를 그렇게 좀 보자. 라고 하는 게 저의 이제 입장이고요. 그래서 남반구가 왜 못 살게 됐나? 이렇게 이제 북반구의 그런 세계 뭐라고 해야 되나? 세계 경제 이렇게 신자유주의 체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부로 좀 사실 여행을 하다 보면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알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여행이 어쨌든 본인의 지금 신앙 활동에 제가 듣기에는 되게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랬죠. 이때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관심이 많았고 이제 그게 이제 지금 됐고. 앞으로도 계속 많은 나라를 여행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이제 형편이 되면 형편이 지금 파트타임이라 그죠? 파트타임이라 가지고 많이 하시지 못할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이제는 여행으로 가기보다는 이제 그 나라에 이제 돕기보다는 협력하러 가야 하는 때가 온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일적으로 전도사라고 해서 꼭 교회에서만 일을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목사라고 해서 또 현장에 가실 수도 있으니까. 현장에서도 일을 할 수 있고 또 협력할 수도 있어요. 그 나라의 필리핀 같은 경우나 뭐 인도나 캄보디아 그 나라 교회 그 나라 교회와 너네가 뭘 우리가 같이 협력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도와준단 말도 사실 아니고 어떻게 협력하길 원하냐라고 했을 때 그 일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길 위에 계시다는 느낌이 받는데 목사가 꿈이세요? 아니요. 목사가 아니세요? 꿈은 아니에요. 사실 목사는 하나의 제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통과 의뢰가 된다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잠깐 나왔는데 궁극의 어떤 목표? 그러면 지금 가장 고민이 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할 텐데 그 궁극의 목표가 과연 뭔지. 제 신앙이죠. 신앙이고 비전인 건데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이제 30 이제 간 넘은 나이에서 인생을 뭘 알겠으며 또 앞으로의 궁극의 목표라고 시나리오를 실컷 짰다가도 이건 아닐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니고 또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르고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겠으나 조금 너무 모한가 싶을 정도로 그렇지만 여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죠. 저는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네, 오민유 씨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고품격 팟캐스트 대구에서 잘 먹고 사는 사람들 방송 대구 알먹방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장천동 수자 골목에서 3대째를 지키고 있는 최근 마을기업 주식회사 페라지오를 공동 창업한 KBS 때문에 전국적으로 빵 뜬 대구 수자협회 대표 우정필입니다. 대구 알먹방의 5번째 손님인 제 이야기는 수성주민광장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아이튠즈, 유튜브, 네이버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맨땅에 헤딩하는 사람들 이경민 대표, 김수민 이사
듣고 있나? 네, 여성 전도사 어민우 씨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시간이 정말 짧다. 아직 얘기할 게 많이 남았는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굉장히 말씀을 저희들과 잘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던데 뭐랄까요? 아까 제가 인생을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자유로움 저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전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지고서 채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우고서 진정으로 채워지는 느낌? 이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저는 그런 느낌이 좀 왔었고 오늘 아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좀 많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소감하고 또 우리가 앞에 얘기를 나눴지만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있으시면 우리 오민희 씨부터 조금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참 이렇게 목사나 전도사가 폐쇄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만나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고 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고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인데 또 이렇게 알먹방 해서 또 종교를 가지지 않는 분들과 네. 또 그런 시각에서 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서 굉장히 저도 유익했고요. 네. 그래서 참 종교인으로서 갈 길은 멀다. 진짜 해야 될 일이 많구나. 그쵸.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해서 저도 너무 유익했고요. 그래서 또 저도 정리가 됐고 네. 제 인생에 대해서도 그렇고 좀 정리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하다가 못했는데 목사님들이 7천만 원 못 받는 사람도 많거든요. 네. 가난한 목사님들이 훨씬 많거든요. 네. 그래서 부목사님들은 100만 원도 못 받는. 네, 오해 없으시길 맞습니다. 바랍니다. 네, 오해 우리가 없으길 바랍니다. 전면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네, 네, 네. 우리 샘전께서도 또 네, 질문이 저는- 많으셨지 싶은데 네. 죄송해요. 제가 오늘 시간이. 그러니까 이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아, 또 궁금한 것도 너무 많고 근데 그러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30대 간 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0대 간 넘으신 분의 삶의 깊이가 이 정도 이렇게 채워질 수 있나? 이게 50대인 제가 저를 이렇게 한번 깊이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저는 실질적으로 네. 중요한 거 빼먹은 것 중에 하나 이게 학생들이 부모하고의 어떤 종교 갈등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네. 저는 친구 따라 교회 오빠 따라 교회 갔는데 네. 정말 교회 다니고 싶은데 엄마는 다니지 말라고 한다든가 이럴 네. 때 사실은 교사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들은 아이들 상담하는 경우에 많이 부딪히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런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학생들이 네. 혹시라도 이제 아이들하고 하니까 한다면 저는 끝까지 오라고 하죠. 교회를 다니라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와라는 얘기보다는 예수를 믿는 게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유도리 있게 해야겠죠. 집에 부모님. 근데 어려워요, 사실. 맞아요. 그게 네. 저는 그렇게 저도 그런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기 네. 때문에 자연스러운 가정에서 자랐지만 또 그런 친구들을 보면 굉장히 어렵고 근데 저는 같이 정말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기 맞아요. 때문에 기도해 하겠다 같이. 네. 그러나 네가 예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감정의 갈등을 좀 내려놓고 그렇죠. 서로의 네, 서로, 입장을 좀 귀담아 듣는 그게 이제 출발점이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늘 자리 오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큰 감사를 드리고요. 알먹방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오늘 알먹방 목소리 출연에는요. 권호성, 우종필 씨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오늘 알먹방 뉴스 제작에 CBS 박준상 아나운서와 이동유 PD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5월 게스트 살짝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차량 관리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동네에 있는 카센터 그리고 정비업소 이런 것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으로 운영이 된다. 어떨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5월에 HNC 협동조합 성용수 대표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알먹방은 수성주민광장 인터넷 방송국과 허당엔터가 공동 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이영희, 작가 허미호, 패널 샘정, 진행의 공정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말만 해보려고 하지만 나 할 수 없었다고